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가 된 김봉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4억 원으로 동네 마트를 인수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 저처럼 노후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겪은 일들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성공만 있을 줄 알았던 제 마트 이야기가 어떻게 가족의 균열까지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마트 열쇠를 받았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로 살았던 제가 드디어 사장이 된 거였습니다. 마트 셔터를 올리면서 이제 내 사업이구나 하는 뿌듯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첫 달 매출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1,800만 원이었거든요. 이전 사장님이 월 평균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첫 달부터 300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였죠.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랑했습니다. 여보, 첫 달 매출이 1,800만 원 나왔어. 정말? 그럼 생각보다 잘 되는 거네? 아내의 목소리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마트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반대했거든요. 특히 큰아들 민수가 가장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66세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냥 연금이랑 예금 이자로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주민들 성향도 잘 알고 있었고 마트 위치도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이라 최고였거든요. 게다가 이전 사장님한테 운영 노하우도 충분히 배워뒀습니다. 두 번째 달엔 매출이 1,9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세 번째 달엔 2,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달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매출 자랑을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 마트 이번 달 매출이 2,100만 원 나왔다. 아, 네. 잘 됐네요. 큰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매출이면 월 순수익이 300만 원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예금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네 번째 달 들어서면서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이야 24시간 하는 곳이고 저희는 마트니까 품목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편의점 들어오면 우리 장사에 지장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편의점하고 마트하고는 다른 거야. 편의점은 간편식 위주고 우리는 생필품이랑 식재료 파는 곳이잖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실제로 그달 매출도 2천만 원을 넘었거든요. 다만 조금 주춤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 정도야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마트 문을 열고 나왔는데 200m 앞에 번쩍번쩍한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대형 편의점 체인이 정말 문을 연 겁니다. 그것도 24시간 운영이고 간판이 저희 마트보다 3배는 큰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우유나 빵 사러 오던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편의점에서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배달 서비스도 해주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달 매출이 1,4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전달 대비 600만 원이나 떨어진 거거든요. 임대료가 월 200만 원, 인건비가 150만 원, 전기세랑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월 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순이익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제 몫은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아내한테 상황을 말했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 아직은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어. 편의점 오픈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족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되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터라 봐라 내가 뭘 했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여섯 번째 달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출이 1,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운영비를 빼고 나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7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월급쟁이 시절 마지막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보다는 많지만 4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물건이 안 나가더라고요. 특히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은 버려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만 원어치 정도는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런 폐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이익은 더 줄어드는 거죠.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지? 4억을 날리는 건 아닐까?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트에서 진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한 10초 정도 앞이 깜깜해지면서 비틀거렸어요.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피로 때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계산대에서 손님 계산을 해주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제가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혹시나 해서 혈압을 재봤더니 160에 100이 나왔습니다. 평소 120에 80 정도였는데 확실히 높아진 거였어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혈압이 그렇게 높으면 위험해. 당장 병원 가자. 병원은 무슨? 스트레스 받아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야. 마트 일이 좀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마트 문 닫고 병원에 가면 하루 매출이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나오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증상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 계속됐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이런 상태로 버텼는데 결국 큰일이 터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었다가 구급차에서 깨어났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식이 돌아오시네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보니 구급차 아니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여보, 정신 차렸어? 깜짝 놀랐잖아. 내가 쓰러진 거야? 마트에서 갑자기 쿵 하고 넘어졌다고 하더라. 김 사모님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한 거야. 병원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까지 다 찍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이 모두 왔더라고요. 큰아들 민수, 둘째 영수, 그리고 며느리까지. 큰아들 민수가 제일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피곤해서 쓰러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리하게 일을 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병원 복도가 조용한데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들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입니다. 혈압이 많이 높고 수면 부족도 심한 것 같네요. 그럼 큰 병은 아닌 거죠? 아내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봐요, 아버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66세에 무슨 사업을 시작하냐고. 이제 병원까지 실려 오시잖아요. 민수야, 병원에서 소리 지르지 마. 아니, 아버지가 계속 무리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트 그만두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물론 제가 쓰러진 건 잘못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마트를 그만둬? 겨우 6개월 한 걸로?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좀 어려운 법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아내가 큰아들한테 상황을 말한 거였어요.
저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민수한테 말한 거야? 여보, 나도 걱정돼서. 걱정이면 나한테 말하지 왜 애들한테 말해서 난리를 만들어? 병원 복도에서 가족끼리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정말 창피했어요. 둘째 영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형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은 또 벌면 되는데 몸이 망가지면 어떡해요? 너희들은 몰라. 4억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포기할 순 없어. 그럼 계속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실 거예요? 큰아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일단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3일 입원하게 됐어요. 그 3일 동안 마트는 아내가 혼자서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계산도 서툴고 진열 정리도 잘 못해서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나왔어요. 이번 둘째 날 큰아들이 혼자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진지하더라고요. 아버지, 마트 장부 좀 보여주세요. 장부는 왜? 정확히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저는 휴대폰으로 저장해둔 매출 기록을 보여줬어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지출 내역을 다 정리해뒀거든요. 큰아들이 한참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2억은 손해볼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순손실이 벌써 8천만 원이에요. 마트 인수비 4억에 운영하면서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요. 게다가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아직 괜찮다 생각했는데 장부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마트를 파세요. 지금이라도 파시면 2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버티시면 4억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큰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을 6개월 만에 포기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좀 더 해보자.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요? 대형 편의점이랑 경쟁할 방법이 있어요. 마케팅을 바꾸거나 품목을 조정하거나.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미 시장 자체가 바뀐 거예요. 동네 마트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사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보는 걸 선호해요. 굳이 동네 마트까지 와서 장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마트를 계속 할 것인가, 팔 것인가. 아내와도 여러 번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그럼 파는 게 낫겠어? 그런데 4억을 투자해서 2억만 건진다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렇죠.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절반을 날린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어요. 편의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첫째, 신선식품 코너를 확대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매일 장을 보러 오시니까 야채나 과일을 좀 더 신선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둘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고 반경 1km 이내는 직접 배달해 드리기로 했어요. 셋째, 단골 고객들을 위한 적립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10만 원 사면 5천 원 적립해 주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도 중고로 하나 샀고 신선식품 진열대도 새로 설치했어요. 처음 한 달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출이 1,300만 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역시 방법이 있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배달 서비스는 주물량이 적어서 기름값도 안 나왔고 신선식품은 폐기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적립 서비스는 손님들은 좋아했지만 그만큼 저희 마진이 줄어들었어요. 9월 매출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950만 원이었거든요. 운영비를 빼면 500만 원도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 추가 투자한 5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완전 적자였죠.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마트를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크게 놀라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미안해. 4억을 날리게 됐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누가 편의점이 들어올 줄 알았겠어? 다음 날 부동산에 가서 마트 매물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 편의점이 생긴 후로 마트 매물이 잘 안 나가요. 인수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계속 버텨봤자 손해만 더 커질 테니까. 마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한 달 후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어려서 집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나중에 들통날 테니까요. 요즘은 월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처음에는 2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편의점이 생긴 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SNS 마케팅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연결하고. 젊은 부부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는 훨씬 디지털에 능숙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억 2천만 원에 마트를 넘겼어요. 4억으로 시작해서 2억 2천만 원에 판 것이니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들어간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2억 정도였어요. 마트 키를 넘겨주던 날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쉬움, 후회, 안도감이 섞여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9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지켰던 곳인데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큰아들은 다행이다라는 표정이었고 둘째는 아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제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어요. 여보,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야. 당신이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 건강을 제일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억을 잃었다는 것은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이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4억을 굴려서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연금과 합쳐서 여유롭게 살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남은 돈은 2억 정도. 예금 이자로는 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국민연금 180만 원과 합쳐봐야 220만 원. 두 노인이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빠듯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큰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럼 제가 생활비 보태드릴 수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들한테 용돈을 받으며 사는 신세가 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니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 수 있어.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의료비도 앞으로 많이 들 텐데. 아내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거든요. 당뇨약 값이랑 병원비가 월 2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결국 고민 끝에 큰아들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던 집도 전세금을 빼서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옮겼어요. 전세금 차액 5천만 원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마트에서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계산대, 진열대, 냉장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난 9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트 문을 열던 날들, 첫 매출이 좋았을 때의 기쁨,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의 불안감, 건강이 악화되면서 느꼈던 두려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66세에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사 후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그래서 총 생활비가 270만 원 정도 됐죠.
빠듯하지만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들한테 용돈을 받는다는 게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을 못 주고 오히려 받기만 하니까 미안했어요. 어느 날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이 들어서 애들한테 신세 지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네. 그게 뭐 어때? 자식들이 잘 커서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업만 안 했어도 이런 신세는 안 졌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아내는 의연했지만 저는 자꾸 후회되더라고요. 왜 그때 가족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안전한 예금으로 두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봤잖아. 실패했지만 도전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잃은 돈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였거든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내가 계속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 복지관은 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66세면 충분히 그럴 나이야. 가서 뭐라도 배우고 와.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복지관에 가봤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은 치킨집을 했다가 망했고 또 다른 분은 카페를 했다가 적자를 봤대요. 나이 들어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나이 들어서 사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70세 김 어르신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는 체력도 안 되고 세상 변화도 따라가기 힘들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저만 특별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어르신은 더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전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몸이 건강하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야죠. 몇 살이세요? 올해 72살이에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66세라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일을 좀 해볼까? 무슨 일? 경비 일이나 청소 일 같은 거라도. 몸은 괜찮겠어? 마트보다는 훨씬 편할 거야.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아내도 찬성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는데 마침 근처 아파트에서 주간 경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는데 연금과 합치면 330만 원이 되니까 아들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접을 보러 갔더니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의외로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아니에요. 방문객 출입 체크하고 택배 받고 아파트 순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컴퓨터 조작을 좀 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컴퓨터. 마트 할 때 POS기는 써봤지만 컴퓨터는 잘 몰랐어요. 컴퓨터는 좀 서툴러요. 배울 수는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다행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마트 할 때보다는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경비실에 도착하니까 야간 경비분이 인수인계를 해주셨어요. 오늘부터 주간 근무하시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이 모니터로 CCTV 확인하시고 방문객 오시면 호수 확인해서 연결해 드리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컴퓨터 조작이 좀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서툴고 키보드 타이핑도 한 글자 한 글자 찾아가며 해야 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방문객이 와서 호수를 물어보면 컴퓨터로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보여서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다행히 주민들이 대부분 이해해 주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걸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컴퓨터 조작도 빨라졌고 주민분들 얼굴도 외워서 호수를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좋았던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니까 생활 리듬이 일정했거든요. 마트 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불규칙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집에서 아내와 함께 TV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이 예전에는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더 의미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월급 봉투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 도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정말? 그럼 다행이네. 150만 원에 연금 180만 원 합치면 330만 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충분하고 말고.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큰아들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생활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정말요? 무슨 일 하세요? 아파트 경비 일이야. 힘들지도 않고 좋아. 몸은 괜찮으세요? 마트보다 훨씬 편해. 컴퓨터만 좀 배우면 될 것 같아. 큰아들도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거거든요.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면 여유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경비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게 꼭 큰 성공이나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마트를 할 때는 매일 매출을 걱정하고 경쟁업체를 의식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4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건강도 망가뜨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150만 원이라는 작은 월급이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저녁에 집에 가는 길도 가벼워요. 경비실에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소소한 대화도 즐겁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지더라고요. 마트에서는 손님들이 물건값만 계산하고 가면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보는 사이라 정이 생겨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인사하는 게 제일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 학교 잘 다녀왔구나. 손자랑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와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6개월 정도 경비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이 들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느냐라는 것. 마트 사업을 할 때는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물론 가끔은 아쉬움이 들어요. 마트가 성공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2억을 잃지 않았다면 더 여유로웠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같이 춤추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즐거워하시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일석이조였어요. 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마트 할 때는 맨날 찌푸리고 있더니 요즘은 웃는 얼굴을 자주 봐.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트 할 때는 늘 걱정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돈 많이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니까 오히려 행복해졌어. 맞아. 그게 진짜 인생이지.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마트 인수부터 시작해서 실패, 건강 악화, 가족 갈등, 그리고 새로운 출발까지.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첫째, 나이 들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 둘째, 가족의 반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셋째,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넷째, 행복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만족에서 온다는 것. 특히 마지막 깨달음이 제일 중요했어요. 66세에 사억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무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운동하고 8시에 경비실로 출근해요. 낮에는 주민들과 인사 나누고 택배 정리하고 아파트 순찰 돌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저녁 먹고 TV 보거나 산책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단순하지만 규칙적이고 스트레스 없고 건강한 생활이에요. 150만 원이라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돈이라 뿌듯합니다. 가끔 마트 있던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장님이 열심히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잘 되시길 하는 마음이 들어요.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며칠 전에는 큰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손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 일이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인사도 하고. 저도 커서 경비 아저씨 할래요.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당황했어요. 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손자한테 말했습니다. 경비 일도 좋은 일이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거든.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마트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도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조금 넘는 돈이 들어 있어요. 마트 인수비로 4억을 써서 2억 정도만 건진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손실이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 이제는 그래도 이만큼은 건졌네 하는 마음이에요. 이 돈은 정말 위급할 때만 쓰고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비 1 월급과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이 돈은 진짜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는 거죠. 아내도 요즘 건강이 좋아졌어요. 제가 마트 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당뇨 수치도 안정됐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게. 돈 벌겠다고 고생할 나이가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66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사는 것. 그리고 같은 실수를 하려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는 것. 복지관에서 가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나이 들어서 뭔가 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전은 좋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어제 새로 오신 어르신이 치킨집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마트 사업의 실패, 건강 악화, 가족 갈등까지.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서요. 그분의 마음도 이해돼요.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다만 저처럼 전 재산을 걸지는 말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이제 8개월째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즐겁고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요. 마트 할 때처럼 매출 걱정, 재고 걱정, 경쟁업체 걱정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가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수고 많으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트에서는 손님들이 불평만 했는데 여기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고마워해 주세요. 경비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요.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에요. 주말이면 큰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같이 놀아요. 경비실에서 일할 때는 못 봤던 손자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할아버지, 이거 봐요. 손자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줘요. 마트 할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늘 바쁘고 스트레스 받느라 손자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갔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같이 놀고 벤치에 앉아서 과자도 나눠 먹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마트에서 몇 억을 벌었다 해도 이런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트 할 때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얘기만 했거든요. 매출이 어떻고, 재고가 어떻고, 경쟁 업체가 어떻고. 하지만 지금은 경비 일이 끝나면 완전히 일에서 벗어나요. 집에서는 아내와 TV도 보고 요리도 같이 하고 산책도 나가고. 여보, 요즘 우리 참 좋지 않아? 그러게.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바빠서 부부만의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충분해서 더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어제는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마트 실패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왜? 그때 성공했으면 계속 욕심내서 더 큰 사업 벌였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건강 망가뜨렸을 텐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마트가 성공했다면 저는 분명히 더 큰 욕심을 냈을 거예요. 두 번째 매장을 내거나 다른 사업에 손을 댔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더 큰 실패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 때로는 실패가 약이 될 수도 있구나. 실패라고 하지 말고 경험이라고 해. 좋은 경험을 한 거야. 아내의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에 저도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2억을 잃은 게 아니라 2억으로 소중한 교훈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 먹고 8시에 경비실로 출근해요. 경비실에서는 주민들 출입 관리하고 택배 정리하고 간단한 시설 점검하고 점심시간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오후에는 아파트 순찰 돌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 지도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저녁 준비해 뒀어요.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보고 9시쯤 산책 나가서 1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요.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7시까지 푹 자고. 정말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에요. 마트 할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문 닫고 집에 와서도 장부 정리하느라 12시가 넘어서 잤거든요. 하루 4에서 5시간밖에 못 잤으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하루 9시간씩 충분히 자니까 몸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난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특별히 뭔가 하신 게 있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이대로만 계속 관리하세요.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음식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요. 요즘 제 작은 취미는 화초 키우기예요. 경비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고 틈틈이 물 주고 돌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들시들했던 화초들이 제가 정성껏 돌보니까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주민들도 경비실이 화사해졌네요 라고 좋아해 주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키우는 꽃이 예뻐요 라고 말해주고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큰 성공이나 많은 돈보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더 오래가는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제가 빨리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거든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출입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트에서는 물건 팔고 돈 받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젊은 부부들은 예의를 지켜 인사해주시고 아이들은 순수하게 좋아해줘요. 이런 인간관계가 제게는 어떤 수익보다 소중합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 실패 사례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좋은 일이니까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 안 하게 도와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특강을 했어요. 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 앞에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66세에 마트를 인수하게 된 이유, 초기의 성공과 자신감, 편의점 출연으로 인한 매출 급감, 건강 악화와 가족 갈등, 그리고 결국 2억 손실로 마무리된 과정을.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도전하는 건 좋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강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치킨집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제 실패담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2억을 잃은 게 억울하긴 하지만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한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니 많은 것이 변했어요. 마트 사업 실패로 시작된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행복한 삶을 찾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를 봤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큰 성공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감.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의 원천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비일도 언젠가는 그만둘 날이 올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서 체력이 딸리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하지만 그때가 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오늘도 경비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6세에 시작한 마트 사업 6개월 만에 망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였어요. 만약 마트가 성공했다면 지금의 평안함은 없었을 거예요. 계속 욕심내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 망가뜨리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건강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처럼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도전은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실패가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이거든요. 평생 절약하며 모은 4억으로 동네 마트를 인수한 66세. 6개월 후 2억을 잃고 마트 문을 닫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